그윽한 꽃향기가 도량 전체를 삼매에 빠뜨립니다. 그 정적을 깨는 동자 스님들의 댄스 법석. 산속 절집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야단 법석입니다. 법문을 온몸으로 공양하는 이분들. 속가나이 4살부터 16살까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15 동자 스님의 야단 법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세상 만물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무심사 동자 스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불이 코앞인데 주지 스님이 방 안까지 들어와야 눈을 뜨는 동자 스님들. 새벽 기상을 위해 시끄러운 알람시계도 동원했지만 영 통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주지 스님이 나서고 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어린 동자들을 깨우는 주지 스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목탁을 울려 사찰을 깨우는 도량석이 끝나고 나면 동자 스님들의 새벽 예불이 시작됩니다. 스님이 된 그 순간부터 하루의 시작이 된 새벽 예불. 참는다고 참아보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봅니다. 밀려드는 졸음 앞에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수행의 길은 이렇게 멀고도 험난합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새벽 한기가 동자들의 옷깃을 여밉니다. 예불이 끝나면 예를 갖춰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공양도 수행의 한 과정. 주지 스님이 수저를 들 때까지 막내 묘우 스님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 찍어요. 스님이 학교로 갈게. 이 절에는 주지 스님인 지광 스님과 동자 스님에겐 엄마인 지선 스님, 그리고 4살 막내 묘우 스님부터 중학교 3학년 유덕 스님까지 15명의 동자 스님이 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달산 자락의 고요한 사찰 무심사에 동자 스님들이 함께하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나 펄기야. 특히 아침 시간이 가장 분주한데요. 잘 차려입은 승복에 가방을 대신하는 바랑에 짐을 챙깁니다. 찐순이 와요. 학교와 유치원에 가는 스님은 모두 14명. 절집에는 막내 스님만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
흙으로 못 가게 해. 저놈도 일부러 흙으로 가, 일부러. 주지 스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학교로 향하는 동자들. 큰 길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어디선가 생수통을 구해온 묘상 스님. 누가 개구쟁이 아니랄까봐 그새를 못 참고 또 야단 법석입니다. 빨리 맞춰요, 빨리. 산골 무심사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입니다. 6살 유치원 스님부터 16살 중학생 스님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등굣길. 조용한 사찰에서 멀어지는 이 시간이 동자들에겐 또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북적이던 무심사도 동자 스님들이 떠나고 나면 정막강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만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구름과 하늘이 만나 빗물을 이루고 척박한 대지가 물을 만나 새로운 싹을 틔워냅니다. 고요한 사찰 무심사도 봄을 만납니다. 봄빛이 깊어가는 주말. 대중법회가 열리는 날이라 무심사에는 불자들로 가득합니다. 동자 스님들도 가사와 장삼을 챙겨 입고 제법 의젓하게 법회에 참여합니다. 해동 사문을 배우는데 누구는 이 법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절사자예요. 어느새 나른해진 오후. 주지 스님은 법문이 한창인데 아직 어린 동자들에겐 어렵기만 한 시간입니다. 뭐 요즘 보면 요 마루 용자는 뭐 이를 뜻해요. 부처님 말씀이 귓전에 자장가로 울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모구자, 해동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동삼. 이 해동삼이라는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향긋한 꽃내음에 마음까지 즐거운 주말 오후. 앞마당에 나온 동자 스님들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스님들은 배드민턴 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치원 스님은 돌장난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돌 모은 거예요. 돌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 모아야지, 그쵸? 저. 특히 오늘은 사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자승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은 영화과 학생입니다. 막 공부 안 하거나 쉴 때 이렇게 스님들의 일과부터 좋아하는 음식까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은 세상이랑 되게 소통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외롭거나 막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되게 만족해 하시면서 오히려 스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날 오후
스님들 안방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승복은 모두 벗어두고 화장실 앞에 자리를 편 동자 스님들. 일주일에 한 번 스님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 바로 이발을 하는 중입니다. 엄마야 거의 다 끝났어요. 장난치고 잡으셨어요. 언제 깎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요? 안 깎으면 너무 길어져요? 왜 이렇게 짧아야 돼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짧아야 돼요? 스님이라서. 둘째 묘정 스님은 동생들 머리를 모두 깎아주고 자기 이발도 척척입니다. 형님, 동생의 아빠 스님까지 함께하는 오후.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보니 참 시원해 보입니다. 머리 깎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머리 빛날 정도로 좋아요. 머리가 빛날 정도로 좋아요? 이렇게 만져봐봐요. 좀 많이 잘 깎아진 것 같아요? 네. 몰랑몰랑해요. 천진난만한 동자 스님들, 마음까지 빛이 납니다. 저녁은 동자 스님들에게도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밀린 숙제에 일기 쓰기, 오전에 있었던 학교 이야기까지 여느 초등학생들의 저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숙제를 하고 있어요. 숙제 오늘 무슨 숙제 했어요? 한자 쓰고 일기 쓰고 조사실 숙제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미공 스님이요. 저를 괴롭히고요. 막 눌리고 때려요. 요공 선생님이 어린데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래요? 요공 스님은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커서 뭐? 큰 스님이요. 큰 스님 되고 싶어요? 네. 큰 스님이 어떤 스님이에요? 네? 성부를요 이뤄서요. 훌륭한 스님이요. 훌륭한 스님, 큰 스님이에요? 네. 옆방에 비하면 비구니 스님들 방은 한결 조용합니다. 12살 묘선 스님과 11살 묘법 스님은 비구니 동자 스님인데요. 엄마 스님인 지선 스님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아는 신도가 부탁한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지금은 15명의 아이들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아픔을 간직한 친구들이다.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 서로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좀 디테일하게 이런 환경에서 저렇고 저런 환경에서 이래서 내가 마지못해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냥 다 누구나 똑같이 나와 부모 자식 간으로 인연돼서 이렇게 같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인연이고 또 구태여 그쪽을 바라본다면 다 조금은 아픔이 있으려니 있었겠지 뭐 이 정도로. 저마다의 이유를 가슴 한켠에 품고 있을 겁니다. 아픈 사연과 상처를 안고 무심사에 찾아온 아이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도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무심사의 첫째 묘덕 스님이 다니는 간물중학교입니다. 시엘은 뭐야? 원자. 시엘들은 얼마 전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성적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얼마큼 돼야 되겠어? 6이 되잖아.
전교 1등도 여러 차례 했던 묘덕 스님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원자의 수와 물 분자 정답이 나올수록 표정이 밝아지는 묘덕 스님. 24분? 연근에 맞아서 틀렸어. 이번 과학 시험에도 틀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암모니아 분자 얼마야? E, N, H. 뭐 교과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학교 행사나 이런 모든 활동에서 보면 우수한 학생이죠. 저희 학교에서 보면 공부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요. 뭐 과학 체험 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사물 그 행사하는 것도 예,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교육 관계는요? 교우 관계도 좋죠. 이제 장난을 좀 심하게 치는 편이라 친구들끼리도 좀 약간 다툼은 있는데 금방 또 풀려요. 중학교 3학년 묘덕 스님과 2명의 중학생 스님은 학교 사물놀이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풍물대회를 앞두고 점심시간이면 한바탕 연습이 이어지는데요. 수줍음은 많아도 뭐든지 성실히 하는 묘각 스님과 둘째 묘정 스님도 풍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정을 쏟으면 깊게 파고드는 성격이 공부에 풍물까지 잘하는 묘덕 스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진 묘덕. 중학교 3학년 생활도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절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스님을 자꾸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고등학교 좀 진학을 해서 스님을 하더라도 좀 나중에 뭐 대학교도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아무 때나 뭐 자기 생각하는 하는 것이 좀 너무 조금 아직은 좀 지금은 그러는데 좀 2학기 때 좀 가봐가지고 좀 더 진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부면 공부, 풍물이면 풍물. 다재다능한 묘덕 스님은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모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이 나빠지면서 여기 땅이 점점 그런데도 여느 아이들과 다른 길을 생각하는 묘덕. 16 그 깊은 속에 고민이 쌓여갑니다. 졸업하고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안 가고? 네. 왜? 집에 일도 도우고 공부도 좀 조용한 데서 하고 그러니 좋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게. 네. 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스님을 하더라도 계속 스님을 하더라도 네. 일반인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던데.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치고 동자 스님들이 돌아온 시간. 장에 다녀온 주지 스님이 새 고무신을 사오셨는데요. 앵질이 공간대로 먹었어요. 이 정도쯤이면 그건 아니지. 찌질이. 손을 뺐다. 미니 열공 아니고. 맞아, 미니 살살. 스님들 헛갈리지 않게 고무신마다 재밌는 별명을 써줍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별명이었습니다. 스님한테 보면 놀려. 묘각 스님한테도 놀리잖아.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두 그럼. 번도. 그거 넘어가요. 그거 없잖아요. 못 찾아보다니. 먼저 놀렸어요. 네가 먼저 놀렸다는데. 아닌데요, 제가 여기는 핑계는 쓰시는 거 그냥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니 찌질 안녕 얘는 막 거기 이러는데 쓴거 대로 그냥 읽었다는데 뭘. 근데 갑자기 민지 찌질 안녕 막 이러면서 아니 또 네가 먼저 그랬다는데. 저 안 그랬는데요. 아 진짜 민지 먼저 그랬어요. 네가 찌질아 안녕 그랬다는데. 네 그랬어요. 안 그랬던 먼저는 또 아니에요. 걔는 이거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름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럼 이름을 이렇게 바꿔달라? 서로? 지금 그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찌질이 하고 싶고 너는 화내면서 코 파는 스님, 딱지 파는 스님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치? 스님의 우스갯소리에 금방 얼굴이 밝아진 묘은 스님. 마키가 먼저 나한테 마키가 매운 콩스 씹어먹어요. 자기 입에다 넣고 씹어 먹어요. 누가? 매운 스님. 시작은 두 스님이었는데 애꿎은 묘은 스님만 이미지가 안 좋아졌네요. 매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15명의 동자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무심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하루에도 12번 울음보가 터지고 그 소란 속에서 어울림을 배웁니다. 4살 묘 스님부터 16살 묘덕 스님까지 15 동자들은 이곳에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 형제보다 더 끈끈한 형제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읍내문화회관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효축제가 열렸는데요. 무심사 스님이 속한 간물중학교 사물놀이팀이 군대표를 뽑는 풍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묘정 스님의 징소리와 함께 시작된 풍물대회.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간물중학교 사물놀이패는 어디서 저런 신명이 나오는 걸까요? 실수가 약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한 무대. 다른 학교의 실력도 막상막합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분위기. 간물중학교 팀의 성적이 궁금해집니다. 1등이 간물중학교. 묘덕 스님은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같은 시간, 절집의 동생들도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참 장난치고 놀고 있는 스님들 공부방에 간물초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왔는데요. 동자 스님들을 위한 주말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표정이 유난히 심각한 묘행 스님. 한자 시험에서 많이 틀렸군요. 밤새서라도 공부할 거야. 너무 틀렸어. 이거
묘인아, 너 왜 그러고 있어? 산에 있는 절집에는 많은 생명들도 찾아옵니다. 법당 앞 사철나무에는 요즘 물가치가 자주 드나드는데요. 나무 안에 알을 낳은 물가치 부부. 생명을 키워나갈 둥지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본능인지 모성인지 찾아온 생명을 키우기 위해 물가치 부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네요. 법당에서 들리는 동자들의 소리, 사찰의 풍경소리, 불경소리와 함께 물가치 부부는 이곳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해도 돼요? 주말 공부를 끝낸 스님들이 이번에는 텃밭으로 나섭니다. 주지 스님은 절 한쪽에 공터를 일궈 동자 스님들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차적. 아이들이 땀 흘려 수고를 하고 그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손으로 농작물을 가꾸면서 어린 스님들도 자연이 나고 자라는 법을 배웁니다. 아, 당연히 해야죠. 어려서부터 늘 스님들이 옛날 같으면은 절에서 다 작업자적으로 했잖아요. 그걸 이제 울력이라고 이제 요즘 흔한 얘기로 표현하는데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저런 어린애들 왜 또 일시키나. 사실 뭐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주지 스님이 농사 준비를 할 동안 엄마 스님과 다른 동자 스님들은 산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묘법들이 땄어요. 저랑 거의 묘성이만한 것도 아니야. 모처럼 엄마와 함께하는 나물 수확에 동자들도 신이 났고요. 엄마 스님은 오늘 이 나물로 봄내음 가득한 저녁을 준비할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한자리에서 잠시 땄을 뿐인데 양손이 무거울 정도로 나물이 한가득입니다. 엄나무 순 땄어요. 엄나무는요?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삶아서 이제 소고기장 찍어서 좀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자들이 도시에 있는 동자들은 못 해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예. 여기서 그죠? 예, 체험학습이라고 보면 되죠. 재밌어해요. 재밌어요? 예. 자연과 함께 숨쉬는 시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봄나들이입니다. 고추도 심고 진짜 시원한 사이다가 엄나무 나무도 뜯어보고 어땠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그 기분이 좋았어요 하는 소리가 맥이 빠졌어. 더워요. 더워서 갑자기요. 누가 가다가요. 길 안 잃었어요? 네. 앞마당의 고추밭도 잘 정돈되고 봄나물까지 캐온 오후. 엄마 스님이 동자들을 위해 특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다행이다. 아니에요. 날씨가 포근해서인지 아이스크림 파티가 반가운 동자 스님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묘덕 스님은 어쩐지 아이스크림을 잘못 고른 것 같네요. 맛도 못 보고 동생들만 챙겨주게 됐습니다.
맛있게 생겼어. 이거 엄마 먹자. 보다 못한 엄마 스님이 아이스크림을 녹여왔는데요. 이마저도 동생들 차지가 됐네요. 사장님에서 하나씩 빼서 먹어. 형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사의 오후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저녁 예불 시간. 주지 스님이 외출을 했는지 오늘은 동자 스님들만 모여 예불 준비를 합니다. 수줍음 잘 타는 묘각 스님의 설익은 종송으로 저녁 예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큰 스님이 없어서인지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분위기. 그 바람에 첫째 묘덕 스님만 바빠집니다. 예불이 순조롭게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어쩌면 동자 스님들의 이런 모습이 스님이기 전에 아이다운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절집 식당이 오전부터 시끌시끌합니다. 엄마 스님은 소담스런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동자들 얼굴에는 기대감마저 묻어납니다. 아, 오늘의 메뉴는 김밥이군요. 주지 스님이 어린이날을 맞아 소풍을 떠나자는 말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먹기는 맛있게 먹어도 잘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김밥을 주무르는 건지 만드는 건지 다 만들어 놓고 보니 견물생심입니다. 어디 이래서 소풍 갈 김밥이나 나만 알까요? 김밥까지 일찍 쌌으니 동자 스님들 마음은 이미 산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다망한 주지 스님, 초파일 행사 준비하랴, 묘행 스님 안경 고쳐주랴, 출발은 감감무소식이네요. 마음 급한 스님들이 바랑에 한가득 짐을 싸서 나서는데요. 음료수에 과자까지 점심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자, 드디어 출발입니다. 밀키스 빼놓고 가자. 김밥보다 밥이 더 맛있는데. 아니에요. 김밥이 더 맛있어요. 아니에요. 김밥이 더 맛있어요. 밥에다가 우리 먹는 나물 가져가고 과자 다 내려놓고. 엄마 저기 김밥도. 산으로 오르는 길. 묘정 스님은 가족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약한 막내를 기꺼이 업었습니다. 그렇게 줄지어 30분쯤 걸었을까요?
무심사 식구들이 쉬어갈 만한 그늘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막내 묘스님은 형님 덕분에 처음으로 숲길도 걸어보네요. 자, 이제는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아침 내내 싼 김밥도 산에서 펼쳐보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그 여기 올라가. 기분 좋은 주지스님. 산에 처음 온 막내 스님을 보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내일도 산에 올까요? 네. 내일도 올래요? 네. 그럼 묘스님 내일 혼자 갔다 와요, 산에? 아, 같이 가야 돼. 아, 같이 가야 돼요? 요즘 계속 봄인데도 날씨가 추웠잖아요. 걱정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아주 유난히 포근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또 노는 날이고 산에 왔어요. 김밥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자주는 안 오더라도 1년에 한 두세 번. 수풍 삼아. 아, 소풍 근데 산에 살면서 산에 오기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들어요. 도시에 살면 자주 갈 거예요. 이만한 놀이동산이 또 있을까요? 안 돼, 안 부러져.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번잡하지도 시간에 쫓기지도 않는 봄나들이. 김밥에 음료수, 함께할 가족이 있으니 그 어느 멋진 놀이동산이 부럽지 않습니다. 동자 스님들 가슴에도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소풍을 다녀온 오후, 다들 속이 출출해진 시간인데요. 주지스님이 동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피자에 치킨까지 특별히 읍내에서 배달까지 시켰습니다. 틈만 나면 장난을 치던 동자 스님인데 지금은 먹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네요. 이거만 떼먹으면 어떡하지? 맛있게 먹고 오늘 어린이날이라 어디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그지? 그렇다고 우리 스님들 뭐 로버트를 사줄 거야 그럴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저 어린이날 선물이야. 네. 그지? 네. 맛있게 먹고. 얼마큼 맛있어? 닭고기에 피자까지 남부러울 게 없는 어린이날 파티. 그런데 이분들 육식을 금하는 스님 아닌가요? 동자 스님들 먹어야 됩니다. 한참 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줘야 뭐 옛날 같이 뭐 입산 수도자들은 안 먹는다. 야 다르죠. 한참 성장할 나이니까 가리지 말고 먹여야죠. 이다음에 성인이 되면 어른스님이 되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본인들이 선택할 거니까. 어디가? 통닭 5마리, 피자 5판이 마파람 개눈 감추듯이 사라집니다. 그 11개. 벌써 11개를 먹은 거지. 이 혼자. 동자들이 한창 즐거운 시간. 무심사의 또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앞마당 사철나무 둥지에는 어느새 가족이 늘었습니다. 아유, 이쁜 내 새끼.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여보, 우리 아이들 잘 있는 거지? 당신이 오래 있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볼게요. 그래요. 이번엔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아이들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럼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따사로운 봄빛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무심사. 부처님 세상도 이처럼 아름다운 봄빛일 겁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저녁, 스님들의 방안이 북적북적한데요. 무엇을 하나 살펴봤더니 저녁 내내 자리도 뜨지 않고 카네이션을 만드는 중입니다. 주지 스님과 엄마 스님에게 줄 동자님표 카네이션인데요. 스님들 솜씨를 좀 볼까요? 아무리 무뚝뚝한 부모님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막대 그것만 있어야지요. 만져요. 와, 섬세한 묘인 스님은 편지지까지 예쁘게 장식을 했네요. 그런데 아 이거 제대로 좀 삐뚤잖아요. 묘현 스님이 발동을 걸자 이어지는 댄스 퍼레이드. 장난꾸러기 스님들이 그럼 그렇죠. 지켰다. 동생들은 장난이 한창인데 큰형 묘덕 스님은 한동안 앉아서 색종이만 동그랗게 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솜씨를 발휘해 편지도 쓰고 예쁜 카네이션까지 만들고 있는 그 시간. 초저녁부터 요지부동인 묘덕 스님은 마음에 쏙 들지 않는지 여전히 색종이와 씨름 중입니다. 오늘 카네이션 만들기에 힘이 들었는지 묘행 스님을 비롯한 동자 스님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마네요. 만들기 솜씨로 치자면 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묘덕 스님. 그런데 묘덕 스님이 어쩐지 카네이션을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진짜 꽃으로 보이게. 묘덕스님, 네? 카네이션 본 적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본 것 같은데요. 아, 어렴풋이? 네.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왜요?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날 무심사 법당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동자 스님들이 꽃 준다고 해서 지금 왔거든. 스님 엄마랑 누구부터 할까? 네. 간밤에 일찍 잔 줄 알았는데 준비한 선물이 양손 가득입니다. 부모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 묘행이에요.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스님 엄마께서는 맛있는 것을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유공 스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오죽이나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묘훈이에요. 그리고 혼날 때 조금 사달 때를 감사 편지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면 건의사항. 다른 건다 이 와중에 7살 묘진 스님은 단잠에 빠져 계시네요. 이번에는 미소천사 묘법 스님 차례입니다. 스님 엄마 안녕하세요. 저 묘복이에요. 그동안 제가 스님하고 스님 엄마 말씀 못 듣고 말씀 피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효도도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못 잇는 묘법 스님. 그리고 말 잘 들었어. 응? 잘 들었어. 이제 박수 쳐줘. 무심사에서 가장 먼저 스님이 된 묘법 스님. 어린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가 많은지 눈물만 쏟아냅니다. 말이 있는데 반성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다 못 읽었어. 묘법이가. 스님이나 스님 엄마는 묘법이 마음 다 알아. 아, 참 잘 만들었다. 야, 근데 이게 무슨 꽃만 있냐? 이파리도 없고 대공도 없고 그러냐? 마지막 발표자는 늦게까지 카네이션을 손수 만든 묘덕 스님입니다. 동자 스님들을 대표해 3배로 최고의 예를 올립니다. 차츰차츰 하나하나 저희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며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꼭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농작물을 첫째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묘덕의 짐. 그래도 담담하게 이겨나가는 첫째가 스님은 고맙고 든든합니다. 더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묘덕이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스님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스님이 정말 잘 간직할 거예요. 간직하고 나중에라도 우리 스님들 그다음에 훌륭한 스님이 되고 또 스님이나 스님 엄마가 열반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우리 스님들이 이 다음에 훌륭한 스님이 됐을 때 정말 어린 동자 스님들의 마음을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이걸 언제까지도 스님이 간직할 거예요.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이는 15개의 구슬이 새벽 아침 거미줄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인연의 줄로 만났습니다. 아직은 그 인연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어리고 약한 아이들이지만 맑고 깨끗한 이 아이들 눈엔 모든 것이 부처님 세상입니다. 이들이 바로 부처님은 아닐까요? 날마다 야단법석인 무심사 앞마당. 묘법이 저기로 내려가. 15명의 동자 스님들이 오늘은 가사 장삼을 차려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묘훈이 이러지 마라. 어? 그거 제일 보고 싫으니까 여기 스님 쳐다봐. 가족이라는 넓고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동자들의 꿈도 커갈 겁니다. 카메라 쳐다보고. 동자 스님. 하나, 둘, 셋. 무심사 가족의 봄꽃 같은 미소. 꽃이 피고 지듯 살다 보면 이 사진 속 미소들이 수없이 피고 지며 힘을 줄 겁니다.
느릿느릿 갈 것만 같은 산중의 절집에도 봄은 깊어갑니다. 동자 스님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수행의 길을 나섭니다. 마주한 두 손과 서툴더라도 반듯하게 걸어가는 그 길.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 길을 동자 스님들은 오늘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